7시에 설명회 시작했나요? 아이고, 1시간. 힘드시죠? 그쵸? 우리 아이들은 오면은 3시간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생인가요? 올해 1학년 들어가는 거 맞죠? 아, 굉장히 듬직한 아이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섬에서 장운고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 강사 송현정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안 좋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제가 오늘은, 음, 학교 내신 궁금해서 오신 거 맞죠? 네. 장원고 내신 PPT 올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장원고는 내신 시험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자료집을 이렇게 보고 적어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평균이 70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1학년. 거의 60점 초반에서 진짜 풀만했다 싶으면 69점까지는 올라갔는데 거의 평균이 그래요. 다른 학교는 평균이 보통 국어가 70점대는 나와요. 근데 장원고는 넘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의 장원고가 생각보다 외부 작품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문법은 1학년 시험인데 3학년 애들도 틀려요. 네. 잠깐 겁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자, 저는 장원고에서 지금 2018년부터 제가 장원고 아이들을 만났어요. 2018년부터 만났으니까 이제 올해 7년 차가 되겠죠. 학교 선생님들 언제 바뀌었는지, 몇 분이 들어가시는지, 어떤 분이 들어가시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가르쳤고 장원고 아이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거의 제 수업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일단 특성하고 출제 사례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렵습니다. 시작할게요. 여기부터. 이거 볼 줄 아시죠? 아실 거라고 저 믿고 있을게요. 자세하게 이거 설명하면 30분 걸리니까 자, 저는 예쁘게 이것도 갖고 왔어요. 자, 평균 한번 보실까요? 2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의 평균이 살짝 올라갔죠. 그렇죠? 자, 평균이 살짝 올라간 대신에 뭐가 내려갔어요? 표준 편차가 내려갔어요. 표준 편차가 내려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경쟁이 심해졌다. 그쵸? 그리고 요건 1학기 시험이고요. 2학기 시험 가면은 평균은 살짝 거의 뭐 비슷하거나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 표준 편차가 아직 여긴 안 나왔어요. 자, 여기 1학기보다 2학기의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A와 B의 그 성취도 분포 비율이 A와 B의 요 숫자가 확연하게 어때요? 올라가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 나시는 분? 시험이 어려우니까 와, 이건 해도 안 되나 싶어가지고 장원고 1학기 시험 보고 2학기부터 손을 놓는 애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0.3점 차이로 등급 갈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칼을 갈기 시작해요. 그래서 A의 비율이 훅 높아지죠. 즉, 얘네 우리 장원고 아이들이 1학기 시험을 선방을 못한 아이들이 2학기에 되면은 놔버리고 1학년 2학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나 수시로 걸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하는 친구들은 칼을 갈고 해요. 그래서 A의 비율이 이렇게까지 B의 비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흥미를 확 잃을 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시험도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쭈르륵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아, 선생님 저 이번에 옆에 보니까는 50점대 바보가 있는데 자기는 80점이라는 거예요. 완전 시험 잘 봤대요. 그런데 서답형에서 자꾸 깎여요. 깎이고 깎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83점이었던 아이가 최대 60점 후반까지 이렇게 다 깎인 거예요, 그냥. 아, 어떤 시험이길래 이럴까요? 자, 출제 사례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장원고 1학기 중간고사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요 1단원에 있는 등나무 운동장. 요 등나무 운동장이라는 건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수필이니까.
쉬운데 이 범위가 나오면 아이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가 요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 워낙에 자세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는 읽고 이해하고 보통 학교에서는 전개 방식은 뭐? 읽고 이해하고 끝. 자, 장원고는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자, 이 과정이 필요해요. 엄청 꼼꼼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나 한자 성어는 나오더라. 그래서 장원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요 글의 전개 방식을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고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익숙해질 때까지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자성어는 제가 알려드려요. 이거 요것 중에 나올 거야 그러면은 한 번도 그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정리가 진짜 중요해서 보통 학교 학원에서는 자 오늘 1단원에 1회 1단원 1수업이 나갔어요. 그럼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를 뭘 볼까요? 1회 1단원 보겠죠? 자 그 다음 주에 1회 2단원과 2회 1단원 나갔어.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또 뭐 볼까요? 딱 그것만 보죠? 저의 복습 테스트는 누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장원고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문제를 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아주 굵은 데에서 나오지 않고요. 세부적인 것이 자꾸 물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내적 갈등을 엄청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무조건 누적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혹시 프린트로도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좀 등나무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신경림의 농무. 장원고는 특징이 외부 작품 비율이 좀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본문에 실리는 외부 작품은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와요. 국어 부교재 없어요? 프린트예요. 프린트가 언제 나오냐면은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프린트가. 부교재가 있으면 미리 대비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부교재가 없어요. 프린트로 나오는데 대신에 이렇게 문제에 딸려 있는 요 보기에 있는 이러한 시들은 안 줘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석하고 이 분석과 얘를 공통점, 차이점을 잡아서 서술을 하는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건이 지금 몇 개가 달려 있어요? 3개가 달려 있죠. 네, 장원고의 서답형의 특징은 조건이 많다. 자, 조건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만 잘 지키면은 오히려 잘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조건이 많다는 것은 감점의 요인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답형에서 자기가 원래 받았던 점수, 최종 점수가 크게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조건들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구멍 뚫어놨죠. 이거는 제 교재에 똑같은 거 있어요. 똑같은 거 읽었고 저 이거 구멍 뚫어가지고 다 쓰게 했거든요. 저희 친구들 안 틀렸어요. 그런데 진짜 많이 틀린 게 바로 요 문제도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건데 엄청 많이 틀려요. 왜냐면은 내용은 알아요, 대충. 내용은 아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몇 어절로, 사어절로, 삼어절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차라리 써버리면 괜찮은데 몇 어절로 이거를 맞춰 쓰기가 어렵고 왜냐면 말들이 어려워요. 훈척 권기 아세요? 어머, 어렵죠, 그쵸? 기득권. 우린 알죠, 기득권. 애들은 몰라요. 자, 이런 거를 다 맞춰가지고 이 조건에 맞게 써 내려가야 돼요. 어찌 보면 살짝 치사하기도 한데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변별을 하는데. 그래서 서술형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조건이 많다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을 알면은 다 맞을 수 있는데 단 이걸 놓치게 되면은 감점의 요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답형은 원래 글쓰기를 측정하는 능력이 아닌 건 아시죠? 어머님들 한 번씩 상담하면은 자, 1순위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 애가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딸리나 봐요. 자, 하나는 또 책을 진짜 많이 읽혔어요. 그런데 얘는 왜 이럴까요? 딱 이 두 부류예요. 근데 서답형은요.
책을 읽고 안 읽고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원하는 답이 있고 그 원하는 답은 우리가 핵심적인 어휘를 싹싹 뽑아내서 문장을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은 언제 연습을 하냐면 수업 중에 연습을 합니다. 다 쓰게 해요. 써갖고 왔어. 썼어요.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써야 돼요. 스스로 써보고 잘 못 쓰면은 다시 써보고. 자, 이 연습을 매 수업 시간마다 우리는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송순의 면왕전가가 나왔고 윤선도의 만응이 나왔어요. 그냥 외부 작품이에요. 없어요. 통상 고1은요. 다른 학교 고1은 1학기 중간고사에는 고전을 넣지 않아요. 장훈고는 넣어요. 고전을 넣어요. 이게 시험 앞두고 2주 전 나온 프린트예요. 읽지도 못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외부 작품 아예 요건 프린트 나온 거. 근데 아이들은 뭐가 더 어려웠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보기를 읽는 게 더 어려웠다 그랬어요. 보기도 엄청 길지요. 그렇죠? 시험 문제가 장훈고가 객관식이 24개가 나와요. 서답형이 6개가 나와요. 배점이 보면은 여기가 70점이고 여기는 30점이에요. 그런데 서답형이 뭐가 많다? 조건이 많다. 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쓰고 지우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신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시간이 부족해요. 특히 이러한 글들 보기가 이렇게 길어버리면은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는 그 시간만 해도 아이들이 5분은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이런 문제 연습시키고 준비시켜야 되겠죠? 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세요. 혹시 프린트가 보이면 한번 봐주실래요? 말하기 라고 있어요. 이거 적절한 거거든요. 오답률 이거 진짜 높았습니다. 보여주기 기법, 말하기 기법. 자, 이거는 허생전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거 그냥 딱 봐도 대화 보여요? 안 보여요? 대화 상황. 대화 있죠? 땡땡 하는 거. 대화 없지요. 그럼 뭐예요? 서술자가 지금 쭉 서술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이들은 뭘 생각하냐면요. 대화가 없으니까 서술자가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화를 말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비로운 아이들이죠. 네, 언제나 신비롭죠. 이런 거는 문학 개념어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학습은요.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2월 달까지. 어딘가 지금 아이들 학원 다니죠. 그렇죠? 수능 수업 하고 있죠.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다고 해주세요. 하고 있죠. 그 수능 수업의 문학 개념 시간에 지금 이런 걸 배워야 해요. 그거를 배워야지 내신에 이렇게 쏙쏙 써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업할 때 제가 가르쳐 주긴 해요. 그런데 한 번 들은 것과 2번 들은 것은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어에 대한 문제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교과서 연계 하는 외부 작품과 근원적인 문학의 개념어를 묻는 문제도 쏙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일단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 외부 작품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념, 문학, 감상, 원리 익히는 것도 또 한 수업 시간에 어떻게든 짬을 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장원고는 뭐가 어렵다 그랬죠? 또 서답형 말고? 문법이 어렵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 이제 다른 학교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통상 이렇다고요. 통상 우리 1학년의 국어 교육 과정에서 1학기 중간고사는 음운의 변동,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이거를 범위에 넣고요. 1학기 기말에 한글 맞춤법을 범위에 넣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에는 띄어쓰기가 있죠.
우리말이지만 가장 어려운 거 띄어쓰기. 이 문제도 나름 오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저는 이제 여기다 빨갛게 했지만은 웃고 있을 뿐 말이 없었고 시간은 한 띄고 시였다는 붙이고. 자 보세요. 어렵죠, 그렇죠? 네. 띄어쓰기를 1학기 중간에 내는 건 전 정말 반대예요. 자기 이름 쓰는 것도 대견한 아이들한테 띄어쓰기를 하래요. 자, 띄어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원고만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서답형이 아닌데 왠지 서답형 같은 거. 무엇이냐면 교체 탈락 축약 첨가 ABCD 딱 밑줄을 해놓고 단어를 이렇게 나열을 해요. 알아서 골라 써라.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법은 난이도가 높고요. 이게 1학년 내내 그럴 거예요. 2학기에 나오는 중세국어는 아주 보면은 눈이 돌아가요, 진짜. 고3 그래서 우리 장원고 아이들이 2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매하고 하작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언매 비율이 훨씬 높은 학교가 우리 장원고예요. 1학년 때 하도 빡세게 굴려놔서. 개념학습 진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개념학습 이후에 높은 난도의 문제를 자꾸 접해야 됩니다. 자꾸 접해서 높은 거 난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는 것, 이것은 저의 일. 잘 따라만 와주면은 잘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의 힘. 개념어 익히는 거, 감상법 보는 거 지금 2월 안에 어디 학원이든 안 다니면 지금이라도 보내세요. 끝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한 번 더 가르치면은 머리에 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 기본 개념이 복습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고난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공부 습관, 전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공부 나눠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집중도 있게 듣기, 제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데 장원고에선 왜 더 당연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얘기하고 싶다. 말씀드릴게요.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안 돼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네.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 맨 마지막 행이 뭐로 끝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말없이 아니죠. 이거 우리 말없이 고이 보내주는 거는 1년에서 보내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되겠죠. 죽어도, 그렇지요. 원했던 게 이겁니다.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리지 않겠다. 이거는 통상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표현법 중에 도치법과 반어법을 사용했어요. 슬픈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반어법이라고. 그렇죠? 네. 2021학년도 2021년에는 반어법이 문제에 나왔어요. 네, 맞겠죠? 2022년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반어법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특이하지만 특별한 학교. 선생님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선 졸고 학원 와서 수업만 듣고 하면 안 되고요. 학교 수업 되게 꼼꼼히 들어야 돼요. 특히 문학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학교 선생님만의 특별한 해석들이 한 번씩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은 제가 아이들의 필기 저 매주 걷어요. 매주. 그래서 아이들 과제에 아예 학교 필기한 책을 갖고 와라. 안 갖고 오면 저 막 혼내요. 정신을 차리라고. 필기가 안 돼 있는 것도 전 뭐라고 해요. 옆에 친구 거 보고 하라고. 선생님이 두 분이세요. 그래서 앞반 뒷반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앞반 친구 거 중에 필기 제일 잘하는 아이, 뒷반 친구 거 중에 필기 제일 잘하는 아이, 필기 다 합해요. 다 합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자료를 나가기도 합니다. 자,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오답을 하는 습관. 5번인데 3번이라고 해서 틀렸네. 그래서 3번에 이게 이렇게 정답이지. 자, 이건 오답이 아니에요. 해설지 베껴 쓰는 거죠. 오답을 하는 방법부터 가르칠 거예요. 왜 아이들 처음에 일어나서
기구, 걸음마하고 그때 많이 잡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 습관부터 잡겠습니다. 만점 전략, 책들 많지요. 저는 이런 항의도 들어봤어요.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선생님,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치워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을 만큼 나가요. 할 수 있을 만큼 나가고, 이 탑시크릿 파일, 요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외부 자료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매일 조금씩 나오죠? 그거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게 해요. 그럼 저는 그날 다 작업해 워드 작업. 주석까지 다. 그래서 시험 막바지에 가면 이런 프린트들이 쌓일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 프린트 쌓이면은 파일이 따로 있나요?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저 아이는 상을 줘야 돼요. 우리 친구도 프린트 파일이 따로 있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갈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그렇죠. 자, 이런 친구들은 프린트가 10개인데 8개 있고 다 있는 줄 착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크릿 파일로 제가 물론 나가는데 이것만 이렇게 주면 애들이 공부를 다 했는지 알고, 물론 수업 시간에 수업도 해주지만 다 모았는지 제가 알까요? 전 기본적으로 애들의 성실성은 잘 믿진 않아요. 착하고 예쁜 것과 이 아이를 너는 성실하니까 잘할 거니까 선생님 말 안 해도 잘했지, 저는 이렇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송쌤의 시크릿 노트라고 있어요. 어느 학원에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직전 수업 때 제가 이거를 다 주는데, 이게 장원고의 전체 프린트, 교과서, 그 다음에 각각의 선생님, 앞반, 뒷반 선생님의 모든 필기를 여기다가 제가 손으로 다 써요. 다 써가지고 직전 수업 때 얘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야, 딴 거 다 보지 말고 요것만 하나 달랑달랑 들고 내일 시험 보러 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말고 아침밥 먹고 아침밥 먹으면서 이거 다시 봐. 복습해. 선생님이 별표 친 거 거기서 서답형 안 나오면 나를 그냥 수업을 끊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성적 올려놓을게요. 잘하게 도와줄 거거든요. 시간표가 지금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렇죠? 왜 3개를 깔을까요? 애들이 많으니까 깔지 왜 깔겠어요? 계속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간표를 갈라가지고 깔을 거고요. 목동에서는 이 지역에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저희 지금 장원고를 담당하시는 이 선생님,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가장 아마 그 학교를 오래 하셨을 겁니다. 진짜 오래 했고요. 저는 물론 학원에는 실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따로 제 개인 관리 실장님을 따로 모시고 다녀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 보는 거 좋아하고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하는 수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모든 관리, 예를 들어 3분 늦어, 5분 늦어. 저희는 아이가 6시 수업이면은 6시 정확까지 딱 앉아있지 않으면 딱 6시에서 바늘이 탁 움직이는 순간 실장님이 애들 보고 전화해요. 어디니, 어디까지 하니, 몇 분 걸리니 다 전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저 차를 놓쳐가지고, 맨날 그렇죠. 그놈의 차는 왜 이렇게 맨날 놓치고 그놈의 버스는 왜 자꾸 앞에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놓쳐가지고 10분 늦어요. 8분 늦어요.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부모님께 전화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저희 거 전화번호 스팸 자꾸 걸어놓으시는데 저한테 보내실 거면 스팸 풀어놓으세요. 자꾸 저희 실장님이 전화를 거셔서 아이가 오늘 3분 늦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이유로 15분 늦었습니다. 이런 거 다 저희가 연락을 해드려요. 아무래도 학원에서는 이 아이들을 우리 장원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 따로 모시고 다니면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다 관리하고요. 상담하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뭘 하실지 모르시잖아요. 주무 쉬고 계실지 어딘 가서 수업을 하고 계실지 뭘 할지 몰라서 전화를 주저하세요.
그래서 실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실장님 번호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실장님 또 언제든지 전화를 받으세요. 1시 반에 통화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통화를 하시면은 저랑 상담을 원하시면은 언제 선생님하고 상담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실장님이 이날은 몇 시에 시간이 되시기 때문에 몇 시에 전화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와 그래서 소통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요. 제 수업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가 이거를 질문하고 싶은데 도저히 질문을 못 하겠대요. 애들이 많아서.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대놓고 하기가 조금 그런 것들은 저희 실장님한테 다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 실장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걸러가지고 저한테 걸러가지고 뭐 컴플레인 들어오죠. 저도 들어오도 실장님이 잘 걸러서 제가 배고플 때 말 안 하고요.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 그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전화 드리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요새는 아이가 아주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많아봤자 셋이에요. 셋도 진짜 많은 거죠. 그렇죠? 1명, 2명.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내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이 내 아이가 조금 더 선생님의 관심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섬에 가니까는 장원고 전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신경을 잘 못 써줄까 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업 시간에 화는 내지 않아요. 그리고 왠지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저 좀 성깔 있어 보여요? 누가 봐도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제 수업의 모토는 중간에 혼날 수 있고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수업을 듣고 집에 갈 때에는 웃으면서 가게 하는 게 제 수업의 모토예요. 얘네들도 사람이니까 즐거워야 다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잡담 많이 할 것 같지만은 잡담 많이 안 해요. 거의 내 개인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는 많이 안 하고요. 오로지 수업이 조금 비율이 많아. 학생 잘 들으세요. 선생님 수업에 유머는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 수업 자체가 재밌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잡소리, 헛소리 뭐 이런 거 내 첫사랑 어쩌고 자 이런 거 얘기 잘 안 해요. 첫사랑 얘기 듣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따로 카톡하면 내가 알려드려요. 저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정찬훈 선생님부터 선생님처럼 저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자, 제가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행평가 얘기를 안 했군요. 네. 수행평가 얘네가 뭐가 있냐면은요. 다 그냥 글쓰기예요. 장우대 수행평가 국어는 다 글쓰기예요. 다 글쓰기고요. 독후감, 비평문 뭐 이 정도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 65만 가르칠 때도 다 수정 봐줬어요. 새벽까지. 수행평가 나오면은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수행평가 해야 되는 거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수행평가 공지가 딱 뜨는 순간 야 이제 수행평가 공지가 떴으니까는 언제까지 수행평가 써가지고 제출해. 제출하는 사람들은 내가 고쳐준다. 그래서 65명 중에 약 40명 좀 넘게 제출해가지고 제가 그거 밤새가지고 싹 수정해가지고 싹 보내줬어요. 수행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요. 제가 생각보다 잠이 없거든요. 체력이 또 엄청 좋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도 되게 멀쩡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써주진 않아요. 수정은 해줘요. 뭔가 인간답게 수정은 해줘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혼내지요. 쪼지요. 왜 조치가 어머님 저는 안 그런다니까요. 안 내면 바로 전화할 거예요. 누구한테? 어머님 전화 받으실 수도 있어요.
땡땡이가 내질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얘 잡고 언제까지 써주시면 선생님이 봐주실 수 있대요. 전화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 쓰셔야죠. 뭘 어떻게 해요? 어머님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셔야죠. 네. 네. 자, 그때 이게 선생님별로 달라요. 네. 비문학 독후감이 아니라 비평문. 네. 비문학으로는 뭘 하지 않아요. 책을 몇 개를 주고요. 자, 이것 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너네 몇 월 며칠까지 1차, 몇 월 며칠까지 2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비평문이라고 해서 감상평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은 근데 그런 거 써갖고 그러면 자꾸 이만큼을 써야 된다고 치면 여기까지가 줄거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감상은 뭐? 재미있었다. 아, 그렇죠.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만큼 줄거리는 거 이만큼을 줄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 나름대로의 감상평을 막 적어요. 마음에 들어? 네가 컨펌해야지. 오케이 해 빨리.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저한테 이제 제출을 하는 성의는 보여야죠. 그치요? 성의를 보이면 전 무조건 이 성의보단 더 크게 답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잠을 많이 안 자니까.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선생님 한 분 더 이만쌤이 남으셨군요. 자, 설명 잘 들으시고요. 추운 길 안전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